어린 시절하면 가장 생각나는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학창시절 도시락을 싸서 다녔던 분들이라면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 등을 쉽게 떠올리실 텐데요. 또 계란은 소풍 갈 때 꼭 싸갔던 김밥에도 빠져서는 안 될 재료였죠. 계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만큼 거의 모든 요리에 어울리는 식재료이기도 한데요. 이런 이유로 계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자 가장 좋아하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트에 가서 계란을 구입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때 꼭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면 같은 돈을 주고도 안 좋은 계란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계란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같이 먹었다면 즉시 토하라고 할 만큼 안 좋은 음식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트에서 계란을 고를 때 꼭 봐야 하는 것들과 계란과 같이 먹었다면 바로 토해야 하는 안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채워주는 하루 비타민입니다. 계란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이지만 그 효능은 매우 뛰어난 음식입니다. 우선 계란의 풍부한 루테인 성분은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효과가 있어 고도 근시, 눈부심 개선, 노인성 시각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계란 흰자에는 라이소자임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계란 흰자 단백질의 3.5%를 구성하는 물질로 극소량만으로도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을 제거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이소자임 성분은 페니실린의 발견자인 영국의 플레밍이 1922년 처음 찾아낸 성분으로 살모넬라균 외에도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브루셀라균 등 여러 균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때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채소, 과일, 우유 등의 각종 식품과 의약품에도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죠. 또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 풍부한데요. 레시틴은 우리 몸 세포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로 소화를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화시키며 뇌 기능을 개선하는 등 여러모로 좋은 영향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계란, 하지만 계란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같은 계란이라도 제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계란도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일반란, 등급란, 유정란, 유정방사란, 동물복지란, 특수란 등 다양한 계란이 있죠. 원래 계란은 크게 갈색란과 백색란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요즘 백색란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계란이 왜 갈색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지만 주된 이유는 마케팅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 90년대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배부른 것에서 몸에 좋은 것으로 바뀌었고요. 이때부터 친환경, 무농약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갈색으로의 전환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몇 년 전 바뀐 법으로 인해서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는 소비자가 언제 낳은 계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데요. 이처럼 산란일이 더해지면서 계란에 표기되는 번호는 기존 생산자의 고유번호와 사육번호 6자리를 합쳐 모두 10자리로 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27일 생산된 계란은 1027로 표기되는 시기죠. 뒷부분 고유번호 5자리는 어느 지역 농장에서 생산됐는지를 나타내고요. 마지막 숫자는 사육 환경을 알려줍니다. 1은 방목, 2는 닭장이 없는 평평한 축사, 3은 개선된 닭장, 4는 기존 닭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뜻하죠. 이처럼 숫자로 모든 정보가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만 잘 보고 골라도 좋은 계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상하는데요. 따라서 숫자를 잘 보시고 산란일이 최대한 최근인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 숫자가 낮을수록 더 좋은 사육 환경에서 생산한 계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지막 숫자는 낮은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알아본 것과 같이 계란은 우리 몸에 득이 되는 음식이지만 이런 음식들과 같이 먹을 경우 독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감입니다. 계란과 감을 함께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거나 급성 위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 급성 염증 반응, 결석, 중풍 등의 발생 위험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과 감을 함께 먹었을 경우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억지로 토를 하게 하거나 생강즙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음식은 녹차입니다. 삶은 계란이나 구운 계란을 먹을 때 물이나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계란을 먹을 때 녹차는 피하셔야 합니다. 녹차 잎에는 대량의 탄닌산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계란을 먹고 녹차를 마시면 탄닌산이 단백질과 결합해 수렴성을 가진 단백질이 형성되고 장의 연동 운동을 느려지게 하면서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약 복용을 위해 끼니 대신으로 계란을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계란을 먹고 난 후 약을 복용하게 되면 위장에 큰 부담을 주고 소화장애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같이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시금치인데요. 몸에 좋은 음식끼리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과 시금치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계란에 들어있는 철분에 반응해 녹지 않는 결합체가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계란과 시금치는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시금치를 단독으로 먹는 경우 절대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모 방송 프로에서는 밭에서 채취한 시금치를 농약을 치지 않았기에 바로 먹어도 좋다며 먹는 모습이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생으로 시금치를 먹으면 요로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에는 수산의 함량이 높아서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수산칼슘염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수산칼슘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뭉쳐지면 신장 결석 등이 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누가 시금치를 생으로 먹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시금치를 생으로 먹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서양식을 드시고 계실 텐데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면 시금치 샐러드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리코타 치즈가 들어있는 시금치 샐러드는 맛이 좋은데요. 하지만 시금치를 생으로 먹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장염을 앓고 있거나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가정에서 시금치를 드실 때에는 꼭 끓는 물에 한번 데친 후 얼음물에 담궜다가 그 물을 짜낸 뒤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친 시금치라도 계란뿐 아니라 김, 멸치, 목이버섯 등과도 같이 드시면 안 되는데요. 이는 김이나 멸치, 목이버섯이 칼슘이 풍부한 성분이라 역시 수산칼슘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좋은 계란을 고르는 방법과 계란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